스페인, 포르투갈, 남프랑스, 모나코 4개국 9박 10일 패키지 투어를 시작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제일 먼저 할 일은 인솔자를 만나서 티켓 번호를 받고 여행 중 사용하게 될 수신기를 받는 일입니다. 이제 비행 시간에 맞춰서 탑승 수속을 하면 되는데 터키 항공의 경우 위탁 수화물 캐리어 무게는 20kg 이내였고 기내 수화물 무게는 인당 7kg까지였습니다. 인천공항을 출발로 해서 이스탄불로 약 10시간, 시차를 감안하면 12시간 정도 비행시간을 갖습니다. 이스탄불 중간 경유지에서 1시간 40분간의 대기시간을 갖고 다시 이스탄불에서 스페인 마드리드로 4시간 30분간의 비행을 해서 도착하게 됩니다. 이스탄불행 비행기는 333열 좌석 배열입니다. 기내에는 쿠션과 무릎 담요, 이어폰, 파우치 안에는 안대, 일회용 칫솔, 얇은 기내용 슬리퍼가 있습니다. 의자는 성인 남성 기준으로 무릎 앞에 주먹 1개 정도 들어갈 공간이 있습니다. 식사는 이륙 후 1시간 반 정도 후에 한번, 그리고 착륙 1시간 반 전에 식사가 또 한 번, 총 2번이 나옵니다. 10시간 이상의 장거리 비행을 거쳐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중간 경유지 이곳에서 1시간 40분 정도의 대기 시간을 갖는데 항공 허브답게 전 세계의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로 가는 두 번째 비행기를 탔습니다. 첫 번째 비행기보다 규모가 작고 3.3의 좌석 배열을 갖고 있습니다. 무릎 앞에 주먹 1개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중간에 식사 한 번이 제공이 됩니다. 15시간이 넘는 두 번의 긴 비행을 마치고 스페인 마드리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후 호텔로 가지 않고 대기 중인 관광버스를 탑승 후 바로 투어가 시작됩니다. 여행의 첫 시작은 세계 3대 미술관이라 불리는 스페인의 프라도 미술관입니다. 현지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미술관 내부로 입장합니다. 1시간 넘게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밖으로 나와 포토타임을 갖습니다. 걸어서 얼마 되지 않는 곳에 세르반테스 기념상이 있습니다. 돈키호테와 산초 동상 앞에서 포토타임을 갖습니다. 마드리드 시민들의 휴식처 마요르 광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마요르 광장은 1619년 펠리페 3세 때 지어진 광장으로 축하 행사, 가면 무도회, 종교의식 행사, 투우 경기, 교수형 장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는 지역 시민은 물론 많은 여행객들이 다녀가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잠시 자유시간이 주어져 근처 시장도 구경하고 타파스도 먹어봅니다. 자유시간 후 다시 모여 태양의 문이라 불리우는 푸에르타 델 솔 광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광장 주변에는 마드리드 주요 관광지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스페인 곳곳으로 이어지는 10개의 도로가 모두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시작에는 스페인 각 지역의 도로의 시작점 표시인 킬로미터 0이란 곳에서 사진도 찍어봅니다. 스페인의 대표적인 낭만주의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를 지나쳐갑니다. 열몇 시간의 비행시간과 시차가 적응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투어를 시작했기 때문에 오후 4시쯤에는 눈앞이 먹먹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저녁으로 한식을 먹고 일정을 마무리한 후 호텔로 이동을 합니다. 호텔은 전 일정 중에서 첫날만 4성급 호텔, 나머지는 다 3성급 호텔이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스위트룸으로 사용하던 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현재의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난방은 라디에이터로 하는데 새벽에는 추울 수 있기 때문에 미니 장판 등을 챙겨오면 좋습니다. 화장실에는 간단한 세면 도구와 드라이기 등 수건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정이 길고 많이 피곤했기 때문에 잠은 바로 자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호텔에 있는 마드리드에서 오전과 점심때까지 톨레도 지방을 구경을 하고 톨레도에서 포르투갈의 파티마로 긴 시간 버스 이동을 한 후 저녁에 파티마 대성당을 구경하는 일정입니다. 날씨는 약간 흐림, 영상 3도에서 13도이고 걸음수는 16,814걸음을 걸었습니다. 호텔에서 잠은 푹 잘 잤는데 피로가 덜 풀리는 느낌입니다.
아침 7시 15분에 호텔 조식을 맛있게 먹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8시 반에 버스가 출발하여 오전 9시 패키지 투어에 포함되어 있는 첫 번째 쇼핑을 하게 됩니다. 올리브 제품과 발사믹 식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쇼핑을 끝내고 스페인의 톨레도에 도착하였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선택 관광 중 첫 번째 톨레도 미니 열차를 타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톨레도 미니 열차의 선택 관광 비용은 40유로이고 약 40분간 미니 열차를 타고 앉아서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수신기를 끼운 후 인솔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주변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톨레도 시내에서 타호강을 지나 전망대까지 운행하며 전망대에서 중세도시 톨레도 전경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에 도착 후 다들 바쁘게 포토타임을 갖습니다. 오전 11시 스페인 가톨릭의 수석 성당으로 불리는 톨레도 대성당으로 이동합니다. 톨레도 대성당은 266년 동안 지은 역작입니다. 덕분에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문화유적이며 톨레도에서는 GV 외관을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마을입니다. 톨레도 대성당의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톨레도 대성당은 1226년에서 1493년 사이에 지어졌으며 로마의 부르주 대성당을 모델로 삼아 지어졌습니다. 1시간 반 정도 톨레도 대성당과 톨레도 마을을 구경하고 나서 다음 여정을 위해 관광버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가 여행 내내 저희가 타고 다니는 관광버스입니다. 2시 40분에 스페인 톨레도에서 출발해서 포르투갈의 파티마로 이동하기 위해 약 5시간 정도 장시간 버스 이동을 합니다. 2시간 정도를 달려 일종의 기사식당과 비슷한 곳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휴식을 취한 후 오후 3시 10분 또다시 버스로 이동을 합니다. 1시간 넘게 이동한 후 두 번째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커피도 사 먹고 휴식도 취합니다. 다시 포르투갈의 파티마로 이동을 시작하고 어느덧 저녁이 됩니다. 저녁이 되어서 포르투갈의 파티마 대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많은 관광객들로 추가 건설한 3위일체 성당입니다. 밤 9시 반에 촛불 미사가 이곳에서 열린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다시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부터는 삼성급 호텔에서 지내게 됩니다. 피곤하다 보니 짐을 내려놓기 전에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내부를 찍어봅니다. 여기는 잠잘 때 조금 추웠던 기억이 듭니다. 호텔 식당으로 내려가 뷔페식 저녁을 먹습니다. 이때부터는 일행들과 조금씩 친해져서 같이 와인 한 잔도 마시면서 담소를 나눴습니다. 9시 반에 파티마 대성당에서 야외 미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호텔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성당으로 길을 나섭니다. 종소리가 울리고 엄숙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파티마 대성당은 1917년 5월부터 10월까지 매달 13일에 3명의 어린 목동 앞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다는 파티마의 기적 후 레이리아의 주교가 신빙성을 인정하였고 바티칸의 명으로 성지를 정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지 여행지로 특히 성모 발현일인 매년 5월 13일과 10월 13일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3) 일차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4일차 일정은 파티마에서 포르투갈의 수도인 리스본으로 이동을 해서 관광을 하고
리스본에서 다시 스페인의 세비야로 이동하는 경로입니다. 날씨는 아침 저녁으로는 흐렸지만 영상 10에서 15도로 맑은 날씨였고 걸음수는 11,924걸음을 걸었습니다. 4일차에는 평소보다 빠르게 아침 7시 40분에 버스로 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샌들한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패키지가 너무 많은 데를 찍는데 장단점 다 있다라고 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손님들이 젊어지고 있거든요. 첫 일정은 1837년부터 5대째 이어지고 있다는 포르투갈의 원조 에그타르트 맛집에 방문하였습니다. 오전 9시에 도착했는데도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그타르트와 커피를 시켜서 먹어보니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바로 먹어도 맛있지만 포장을 해서 나중에 식었을 때 먹어도 여전히 맛이 좋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건물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제로니모스 수도원입니다. 선택관광 두 번째 툭툭이를 타러 왔습니다. 인상이 참 좋아 보이는 저희 운전사입니다. 이 오토바이를 타고 리스본 시내를 투어할 예정입니다. 툭툭이의 선택관광 비용은 60유로이고 약 1시간 동안 시내 투어를 진행합니다. 툭툭이를 타고 시내 전경이 다 보이는 정상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다시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툭툭이를 타고 내려온 것은 무화과 나무 광장이라는 의미의 피게이라 광장입니다. 광장 중앙에 보이는 동상은 포르투갈의 제10대 왕인 돈 주앙 1세의 동상입니다. 호날두 마네킹이 있는 매장도 보이고 광장 바닥이 파도처럼 일렁이는 문양이 펼쳐진 독특한 느낌을 주는 로시우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광장 바닥은 포르투갈식 보도인 칼사다 포르투게사입니다. 1755년 11월 1일에 덮친 대지진의 해일을 잊지 말자는 의미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간은 점심 12시 10분이고 지금부터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스페인 세비야로 장시간 버스 이동을 합니다. 12시부터 거의 6, 7시까지 긴 버스 이동을 하게 되며 도중에 2번 휴게소를 들려서 휴식을 취합니다. 보시고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생각보다 꽤 대단한 스페인의 문화를 저녁이 되어 체험하실 거고요. 스페인 세비야로 일단 도착해서 사진을 선택관광 세 번째를 시작합니다. 저녁 7시 플라멩고를 보러 입장하는 중입니다. 선택관광 비용은 80유로이고 약 1시간 반 공연이 됩니다. 패키지 인원 70% 정도가 참여하였습니다. 공연장은 생각보다 크고 제일 뒷자리에는 중국인들이 식사를 하면서 관람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고 저희 패키지는 앞자리에서 네 번째에 앉아서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 시작을 알립니다. 후반부만 잠시 찍었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는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연을 좋아해서 너무 잘 봤는데 관람평은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연을 보고 호텔로 돌아와 밤 9시 넘어 늦은 저녁을 하고 4일차는 마무리됩니다. 5일차는 스페인 내에서 이동을 합니다. 세비야에서 론다로 이동하고 론다에서 현재 축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작은 마을인 미아스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미아스에서 그라나다로 이동하는 경로입니다. 5일차 날씨는 아침 저녁으로 흐리고 낮에는 맑은 10에서 16도입니다.
걸음수는 18,496걸음을 걸었습니다. 5일차는 아침 7시 반에 호텔 조식을 먹고 8시 반에 버스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9시 20분에 세비야 대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세비야 대성당은 세계 3대 성당 중 하나이고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선택관광 네 번째 세비야 마차 투어를 합니다. 비용은 60유로이고 약 40분간 세비야 도심을 마차를 타고 관광지 및 시내를 구석구석 돌아보는 투어입니다. 다음 행선지는 세비야의 메트로폴 파라솔입니다. 모형과 같은 구조물 형태입니다. 지하 1층은 로마와 안드레시안 고대 유적물을 전시하는 박물관이고 지붕은 강장으로 2층 파노라마 전망대에서는 360도 시야가 트여 있어 세비야의 전경을 감상하기에 좋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정 12각형으로 된 황금의 탑이 저기 멀리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로 이동하기 위해서 사진만 몇 컷 찍고 다시 버스로 집합을 합니다. 오전 11시 20분에 론다를 향해 버스가 이동합니다. 오후 1시쯤 론다에 도착해서 론다 협곡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겨울 날씨는 아침 저녁으로는 좀 더 추운 편이고 낮에는 햇살이 좀 더 강한 편입니다. 겨울의 날씨에도 맑은 낮에는 선글라스가 필요합니다. 론다의 정상 사진 포인트에서 모두 사진 찍기에 바쁩니다. 론다에서 짧은 자유시간으로 포토타임과 기념품을 사고 현지식으로 나오는 점심을 먹고 버스가 있는 집합장소로 다시 모입니다. 오후 2시 40분 론다에서 미아스로 버스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기 멀리 미아스 마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4시에 미아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기자기하게 하얀 집들로 이루어진 예쁜 미아스 마을을 관광을 하게 됩니다. 20분간 짧은 시간만 있기 때문에 모두들 전투적으로 사진 찍기에 바쁩니다. 20분간의 짧은 구경을 하고 다시 버스로 모입니다. 4시 20분 또다시 미아스를 출발해서 6시 반쯤 그라나다에 도착합니다. 뜻이고요. 그라나다 하면 성률의 뜻이고요. 바로 이 아랍인들이 이 도시 저녁이 되었고 일과 시간이 끝났습니다. 지금은 선택관광 5번째 그라나다 연장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60유로입니다. 눈으로는 훨씬 예쁜데. 저건 쬐끔 보이고. 그라나다의 유적 산책로인 알바이신 지구를 도보로 관광하는 겁니다. 알바이신 지구의 산니콜라스 전망대에 올라서 알함브라 궁전의 전경을 감상합니다. 중간에 레스토랑에 들려 타파스와 기본 음식들이 세팅이 되어 있고 샹그리아나 맥주 등을 선택해서 마실 수 있는 음식이 제공됩니다. 1시간 반 정도의 연장 투어 후 8시 25분에 호텔로 출발하고 5일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6일차에는 그라나다에서 오전에 관광을 마친 후 카스테온으로 긴 장거리 버스 이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6일차 날씨에는 오전에 비가 오고 오후부터는 계속 흐린 날씨입니다. 영상 4에서 8도이고 걸음수는 1580걸음을 걸었습니다. 6일차 7시 45분에 호텔 조식을 하고 8시 45분에 버스 이동, 9시 10분에 아람브라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줄을 서서 표를 받고 입장을 합니다. 그라나다는 스페인 내에서도 이슬람 문화의 흔적이 가장 뚜렷하게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라나다의 대표적인 문화 유적지로 알함브라 궁전과 헤네랄 리페 정원을 오전에 관람하는 일정입니다. 지금은 알함브라 궁전의 초입부를 걷는 중입니다.
9박 12일 일정 중에 비가 2번 내렸는데 오늘이 첫 번째 내리는 날입니다. 가운데 보이는 나무는 오렌지 나무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기계로 찍은 거 아람브라 궁전은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벽에 기대거나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헤네랄 리페 정원 앞에서 사진 차례를 기다립니다.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비가 오니 멋진 풍경도 반감이 됩니다. 여행에서 날씨 운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파블로 피카소와 제프 쿤스의 작품이 지금 보이는 카를로스의 옷에 궁전에서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외부는 사각형 모양인데 막상 안으로 들어가면은 원형 느낌이 있습니다. 저기 멀리 벨라이 탑이 보이고 지금 보이는 곳은 예전에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집터였다고 합니다. 전망대에 올라와 그라나다의 풍경을 감상하고 사진을 찍고 내려옵니다. 오전 11시 20분 이곳으로 오늘의 관광 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저녁 7시 호텔에 도착할 때까지 그라나다에서 카스테온으로 계속 버스 이동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2번 휴게소를 들리는데 첫 번째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고 그렇게 계속 오늘은 버스 이동을 합니다. 저하고 같이 이제 그 호텔에서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연장 투어 이렇게 있습니다. 저녁 7시 10분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고 7시 50분에 호텔 식사를 하고 호텔 내부는 아담했고 방음이 잘 되지 않고 전압이 낮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6일차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7일차 일정은 스페인의 카스테온에서 위쪽에 있는 몬세라트 지방으로 이동합니다. 몬세라트에서 관광을 하고 호텔이 있는 바르셀로나로 이동하는 경로입니다. 7일차의 날씨는 영상 5도에서 16도로 아침 저녁은 흐리고 낮에는 맑은 날씨로 걸음수는 13,154걸음을 걸었습니다. 아침 7시 호텔 식당 앞에서 사진을 찍고 식사를 했습니다. 아침 8시 반 버스를 타고 카스테온에서 위쪽에 있는 몬세라트로 오후 1시까지 먼 거리를 이동하고 중간에 2번 휴게소에 들립니다. 버스 내부는 한국의 45인승 전세 버스와 비슷합니다. 버스 안에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무료함을 달리고자 영하도 없고 합니다. 다리도 조금씩 아파오고 허리도 불편해집니다. 그래도 비행기 타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10시 반 휴게소에 들려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휴게소를 둘러봅니다. 12시 기사식당 느낌이 나는 두 번째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식당 내부입니다. 점심 후 또다시 달려서 오후 1시쯤 넘어서 몬세라트에 도착했습니다. 선택관광 6번째 몬세라트 산악열차를 타고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비용은 50유로이고 1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올라가는 방향 왼쪽에 좌석을 앉으면 자연경관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몬세라트 수도원은 산티아고 성당, 필라르 성당과 함께 스페인의 3대 순례지입니다. 몬세라트는 톱니 모양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해발 1200m의 날카로운 봉우리 사이로 난 깊은 협곡의 동굴들은 수도자들이 운동하던 성지였으며 스페인의 순례자들은 이곳에 성당을 세웠습니다. 몬세라트 수도원의 내부는 별도의 입장료를 내고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몬세라트 수도원의 외관 및 절경을 감상하고 내려올 때는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2시 50분경 바르셀로나로 향해 버스가 이동합니다. 구시가지 쪽은 이따가 가실 거고 구시가지랑 신도시가 멀지 않아요. 딱 떨어지면 추워요. 그러니까 외투 들고 다니세요. 외투. 오후 3시 50분 바르셀로나에 도착해서 구시가지를 둘러봅니다. 1시간 20분 정도 자유시간을 가지는데 시장도 가보고 아이스크림도 사먹고 특별히 가볼 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5시 50분에 저녁으로 한식을 먹고 6시 25분에 호텔에 있는 곳으로 버스로 이동합니다. 저녁 7시 반에 호텔에 도착하고 7일차 일정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8일차 일정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가우디의 건축물들을 관광을 하고 프랑스의 아를 지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버스 소요 시간은 총 5시간 정도 됩니다. 날씨는 3에서 15도 맑은 날씨였고 걸음수는 13,029 걸음입니다. 오전 7시에 식사를 하고 8시 반에 버스에 집합해서 출발해서 9시 50분에 구엘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일정은 가장 기대가 큰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성가족 성당과 구엘공원을 둘러봅니다. 먼저 구엘공원에 왔습니다. 가우디의 후원자였던 에우세비 구엘이 설계를 의뢰해 지은 공원입니다. 모자이크 장식 건축물들, 인공석굴 등에서 가우디가 좋아하던 곡선의 미를 잘 보여주는 건축물입니다. 화려한 도시로 만들려 했으나 작은 부족으로 미완성으로 남아있던 것을 1922년 바르셀로나 시의회가 사들여 공원으로 바꾼 것입니다. 12시에 버스를 타고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기대가 되는 성가족 성당으로 향합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가우디의 성가족 성당으로 걸어가는데 그 웅장함과 정교함에 벌써부터 감탄사가 나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보이고 1882년부터 착공에 들어간 이래 142년이 지난 지금도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가우디 사망 100주기인 2026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당 내부는 가우디가 숲속을 걷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설계하여 상당히 이색적입니다. 나무와 꽃을 닮은 기둥과 천장의 형태가 인상적입니다. 각 기둥에는 가톨릭 성인의 상징 문양 등이 있습니다. 내부의 색은 흰색인데 이는 스테인 글라스가 햇빛에 비치면은 그 색을 그대로 벽면에 새겨지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동쪽에서 동이 트면 파랑과 연두, 초록 등의 색상으로 구성한 스테인 글라스의 빛이 비추어 탄생을 비유하고 서쪽으로 해가 지면 빨강, 주홍, 노랑으로 사망을 나타냅니다. 고딕 성당의 전통을 잘 계승하면서도 가우디의 독창적인 형태와 구조를 갖춘 건물이었습니다. 구경을 마치고 스페인의 쌀밥 요리인 파에야를 먹고 오후 1시경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프랑스의 아를로 버스 이동을 합니다. 중간 휴게소에서 한번 쉬고 저녁 6시쯤 프랑스 아를에 도착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빛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가장 빛을 찾아 끝까지 내려온 도시가 바로 아를이에요. 저녁 6시가 넘어 버스가 내린 곳은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그림의 배경이 된 곳입니다. 카메라 성능이 가장 아쉬웠던 장소가 바로 이곳 빈센트 반 고흐가 444일을 아를에 머물면서 작품 200여 개를 그린 이곳입니다. 작품의 배경이 된 곳을 감상하면서 우린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저녁 6시 50분 파리 아를에 있는 식당에서 오랜만에 다들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프랑스 아를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며 8일차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9일차는 프랑스 지역에서 보냅니다. 참고로 프랑스에서 스페인은 여기에 있고 포르투갈은 이곳에 있습니다. 지도를 기준으로 프랑스의 파리는 북쪽에 있고 아를은 여기 남쪽에 있습니다. 9일차 경로는 아를에서 마르세유로 이동해서 마르세유에서 액상프로방스, 마지막으로 호텔에 있는 니스로 이동하는 경로입니다. 날씨는 3도에서 10도, 약간 흐리고 16,634걸음을 걸었습니다. 아침 7시 호텔 이비스 조식을 든든하게 먹고 8시 반 버스에서 이동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 프랑스 아를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마르틴 광장 한가운데 커다란 철제 조형물이 보입니다. 버스에서 내려 걷다 보면은 커다란 성문이 보이고 지금은 원형 경기장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리 바닥이 울퉁불퉁해 왠지 캐리어를 끌고 자유여행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전체에 접시를 붙인 예쁜 모로코 음식점을 지나서 기원전 1세기에 건립된 원형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내부는 보지 않고 외부에서 사진만 찍고 지나갑니다.
마침 원형 경기장 앞에 용맹한 강아지가 주인과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을 좀 더 걸어서 시청사가 있고 생트로핌 교회가 있는 아르의 중심이 되는 리퍼블릭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장소를 이동하여 빈센트 반 고흐가 1888년에 그린 밤의 카페 테라스 작품의 배경이 되는 테라스가 있는 카페 반 고흐 앞에서 어색한 포즈로 사진을 남깁니다. 이곳은 고흐가 그린 아르의 병원 안뜰이라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고흐가 지냈던 정신병원입니다. 기념품 파는 곳도 보이고 현재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르 구경을 마치고 오전 10시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사실 진짜 이유는 화장실을 가기 위한 겁니다. 프랑스는 스페인에 비해 무료 화장실이 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일 싼 커피는 에스프레소와 디카페인 커피입니다. 대부분 2.5에서 3유로 정도입니다. 오전 10시 반, 이제 마르세유로 출발합니다. 낮 12시에 항구 도시인 마르세유에 도착해서 30분간 간단한 시내 관광과 사진을 찍습니다. 가는 경로에 들렀다 가는 느낌입니다. 12시 반 마르세유를 출발해서 오후 1시에 액상프로방스에 도착했습니다. 분수대가 보이는 액상프로방스의 중심부인 미라보 광장의 시작입니다. 거리에는 노천 카페와 레스토랑들이 많이 있고 자유롭게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니 새로운 도시에 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액상프로방스의 시청사와 시계탑이 있는 곳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액상프로방스를 대표하는 대성당 생소베르 대성당에 왔습니다. 성당 내부를 잠시 둘러보고 이제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개인 자유시간이 주어집니다. 점심도 자유식사이기 때문에 현지 식당을 찾았습니다. 동양인은 저희 둘뿐 다 현지인만 있고 메뉴를 한참 보고 시킨 메뉴는 타르타르 육회와 문어 볼보였습니다. 후식으로 크림 브릴레, 초코케이크, 커피까지 80유로 12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후식은 세인빌이라 해서 무료인지 알고 시켰다가 돈을 내게 되었습니다. 오후 4시 40분 액상프로방스를 출발해서 저녁 7시를 넘어 니스에 도착하고 단체로 중식 뷔페를 먹으러 갑니다. 스시도 있고 맛있는 게 많았지만 배가 불러서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밤 9시 니스에 있는 호텔에 왔습니다. 이비스라는 호텔 체인점으로 이곳에서 9일차와 내일 10일차 이틀을 머무릅니다. 호텔 내부는 공간은 크지 않지만 안락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비스 호텔은 중간 이상은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9일차도 마쳤습니다. 10일차 일정은 남프랑스 위주로 관광을 합니다. 니스에서 생폴드방스로 이동하여 관광을 하고 생폴드방스에서 칸으로 이동합니다. 칸에서 프랑스 동남쪽에 있는 모나코로 이동합니다. 모나코에서 호텔에 있는 니스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날씨는 영상 6에서 13도 맑은 날씨로 걸음수는 15,946걸음을 걸었습니다. 오전 8시 반 니스 호텔에서 출발해서 생폴드방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멀리 산 위에 생폴드방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생폴드방스는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며 1시간이면 충분히 돌아볼 수 있을 만큼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 보는 곳은 샤갈의 무덤입니다. 러시아 출신의 프랑스 화가 마르크 샤갈은 생폴드방스에서 약 20년간 작품 활동을 했고 이곳에서 생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샤갈의 마을로 불리며 골목을 다니며 마을을 둘러볼 시간을 가집니다. 화가와 예술가들의 갤러리, 작업실이 70여 개나 되어 예술가의 마을로 불리고도 있습니다. 오전 10시 40분 칸으로 버스가 이동합니다. 그리고 11시 20분에 칸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서 수직이 가지고 내려주십시오. 프랑스 칸은 세계적인 칸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남프랑스 휴양도시입니다. 칸 시내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칸의 크루아제트 거리는 2km 길이의 산책로 길로 한쪽에는 화려한 해변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유명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 등이 들어서 있는 칸의 대표적인 해안 산책로입니다. 지금부터 2시까지 개별적으로 자유시간을 갖게 됩니다. 11차는 점심과 저녁 모두 자유식사라 피자 파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피자와 치킨 샐러드, 스파클링 워터를 시켰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1인 1피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자는 정말 맛있었고 역시나 여기도 동양인은 저희 둘밖에 없습니다. 가격은 32유로, 5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칸 해변을 구경해보고 칸이 열리는 무대로 이동해봅니다. 영화제 기간이 아니라 그런지 기대에 못 미칩니다. 바로 옆에는 카지노가 보이고 괜히 주변을 찍어봅니다. 오후 2시 이제 모나코로 이동합니다. 딱 저기 중간에 산까지 거기까지만 모나코예요. 4시쯤 돼서 모나코에 도착했습니다. 모나코 성당 앞을 지나서 전체 전망이 잘 보이는 곳에서 포토타임을 갖습니다. 비중의 연안의 모나코는 세계에서 2번째로 작은 나라입니다. 여의도보다 작은 크기로 사계절 희고 푸른빛으로 빛이 납니다. 내년 5월에 항구 주변 일반 도로에서 열리는 F1 경기는 모나코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으로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곳 모나코도 사진 찍는 시간 외에 특별한 관광 투어가 없이 그냥 지나는 경로에 일정이 포함된 것 같기도 합니다. 호텔에 있는 니스에 저녁 6시에 도착했고 공식 일정은 끝났습니다. 저녁은 자유식사라서 호텔을 나서 까르푸에서 필요한 음식을 사고 저녁을 먹기 위해 케밥을 파는 곳으로 향합니다. 메뉴를 한참 보고 고른 것은 반품 하나 세트 하나 14유로 2만원입니다. 처음 먹어본 케밥인데 맛있었고 하나만 시켜도 될 듯 합니다. 이렇게 11차도 마무리합니다. 11일차 일정은 호텔에 있는 니스에서 에즈 지방으로 가서 투어를 하고 다시 니스로 돌아옵니다. 니스에서 자유시간을 보내고 니스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니스 공항으로 간 후 귀국하는 일정입니다. 날씨는 비와 바람이 불었고 영상 1에서 10도, 걸음수는 12,972걸음입니다. 11일차는 저녁에 귀국하는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호텔에서 캐리어를 꼼꼼하게 정리 후 평소보다 조금 여유롭게 오전 9시쯤 에즈를 향해 버스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벽 옆으로 이렇게 다니게 되니까 하죠. 좀 여기 위험 구간이에요. 오른쪽으로 힘주지 마세요. 높은 전망에서 에즈 선인장 마을 및 푸른 바다 절경을 감상합니다. 독수리 둥지처럼 동그랗게 자리 잡고 있어 독수리 둥지 마을이라고도 불립니다. 오전 10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전망대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봅니다. 바람이 불고 오늘은 왠지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길에 곳곳에 조각상과 선인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약도를 담아보고 기념품 샵에도 들러봅니다. 유료 화장실은 0.5유로입니다. 10시 50분 집합 장소에 모여서 이제 패키지 투어에 포함된 쇼핑 두 번째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니체의 숲을 지나가면은 향수를 파는 두 번째 쇼핑 장소가 나타납니다. 향수 제조 과정을 설명을 듣고 향수 판매 장소를 구경을 하고 나옵니다. 이건 가이드님이 향수 기념품을 단체 선물로 주신 겁니다. 11시 50분 이제 다시 니스로 이동합니다.
12시 40분에 니스에 도착해서 잠시 구경하고 오후 3시 15분까지 자유시간과 자유식사를 합니다. 10일차에 먹었던 피자가 만족스러워서 이번에도 피자를 파는 현지 식당을 찾았습니다. 해물 파스타와 피자를 시켰는데 파스타는 별로 맛이 없고 피자는 역시나 맛있었습니다. 45.5유로 68,000원이 나왔습니다. 식사 후 니스 시내를 구경하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있으니 바람까지 붑니다. 날씨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스 바다를 구경하고 모임 장소인 대관람차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니스 공항으로 와서 터키 항공을 타고 누적된 피로와 함께 그 힘든 장시간 비행기를 또 한 번 더 타고 이 여행을 무사히 마칩니다. 12일차 일정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치면서 유럽의 소매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모두 조심히 관리를 해서 특별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솔자가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을 알고 인솔자를 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일인데 다른 패키지 팀에서 기사가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소매치기가 몰래 들어와 버스에 있는 소지품들을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하시고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역시 여행에서 남는 건 사진과 기념품 뿐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낀다. 줄여서 유튜브 채널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저는 아보누였습니다.